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재계와 관련된 법을 콕 짚어보는 제로콕 아주 오랜만에 살려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 부장이자 저희 데스크이자 아주 전문가십니다. 이런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사라도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로콕 시간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주주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종종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데스크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갈 일이 있다. 아직 네. 많이 갈 게 있다. 후지산 뭐 이런 얘기, 에베레스트 뭐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 후지산 넘어서 이제 킬리만자로 가고 킬리만자로가 5,000m급인가요?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넘으면 이제 에베레스트 8,000m급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는 어느 분이 12,000 간다. 코스피가 12,000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다만 이제 워낙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좋으니까 그 두 종목 중심으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많은 좀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도 하시던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12,000피를 가더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두 종목 가지고 가면은 그 시장이 건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법하고 우리도 어쨌든 에베레스트까지 가려면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고민하면서 다른 나라는 지금 증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본만 해도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올랐나? 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일부 압박이 있었죠. 좀 주가 관리를 해라. 뭐 PBR 같은 것도 조금 짚었었고요.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200조 원, 그러니까 22조 엔 가량의 자사주를 사서 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사주를 태우는 게 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느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부장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사주 모릅니다. 자사주 이슈가 나와도 자사주를 태우면은 주가가 좀 오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고 그만큼 안 사고요. 안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자사주를 산다고 해서 보통 외국의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과 소각하는 건 동의어로 쓰이는데 저희는 사기만 하죠. 열심히 사 모아두고 나중에 좀 총수일가나 아니면 조금 대주주, 지배주주가 쓸 일이 있을 때 그걸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통 금고에 쌓아두고 안 태웁니다. 이 안 태우는 거 오랫동안 보아오셨을 텐데 사실 이제 자사주를 왜 우리는 이렇게 소각을 안 할까, 뭐 왜 외국과 다르게 할까, 이 고민을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뭐 아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우리 경빈 기자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독일 경제가 요새 맛이 갔다고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성장성이 좀 많이 훼손됐고, 근데 독일 그 닥스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증시는 우리만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막 올려라 하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도 이제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관한 관행, 여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시장 불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많이 지목을 하는데 이 지배주주라고 하는 불리는 이 특정한 그 주주층이 총수 일가 또는 총수 개인, 그다음에 총수 일가와 친한 뭐 지인, 기업 또는 지인 이렇게 약간 좀 거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어떤 그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완전히 달라요. 압도적인 지배주주가 존재합니다, 현실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장님과 회장 일가, 총수님과 총수 일가로 불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이분들의 어떤 그 경제적 동기부여, 욕구, 본능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 자사주 샀으니까 강제적으로 소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 총수 일가, 압도적인 지배주주들은 예, 알겠습니다. 소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식의 반응을 보일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틀에서 말씀 주신 거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네.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자사주를 많이 쌓아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기업들이 모두 오너가 있는 기업들인 경우들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사주를 쌓아둔 거를 갑자기 소각해라 라고 하는 거는 반발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쓸모가 많다는 거. 내가 압도적인 지배주주고 사실상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업을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왔는데 내가 지분율이 50% 60%인데 이 회사 사실상 뭐 이사회도 내 친한 분들이 많이 있고 의사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누군가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1년 안에 다 태워라. 내가 그동안에 사둔 것도 다 소각해라. 점진적으로 소각해라. 이렇게 가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저항이랄까 반발은 사실상 좀 명약관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저항 차원에서 뭐 이비 발행, 그 교환사채 발행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1월 25일자로 해서 오기영 의원이 상법 3차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 요거 내용은 큰 틀에서 조금 짚어보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보면은 이 1년 이내 소각 원칙을 잡아뒀고 만약에 네가 갖고 싶고 처리하고 싶으면 처분하고 싶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걸어놓은 거고 또 여기서 포인트가 아까 저희 부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우리나라 이미 기업들이 많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기존 부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소각 의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사주 사면은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은 6개월 유예를 조금 더 줘서 6개월 플러스 1년 이내에 소각해라. 뭐 이런 내용이 큰 골자로 조금 담겨 있습니다. 진짜 20년 가까이 고민하다 보니까 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해라. 취득 후 1년 안에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사주 다 팔아라. 저도 이렇게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는 자사주는 사지 말아라. 이런 어떤 의무 소각, 강제 소각 이런 것들이 갖는 어떤 그 이면 그게 실제 상장사들과 그 이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쓸모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 법한 것 같은데 예외적 보유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뭐 임직원 보상 이런 것들은 항상 자사주 태웠을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자사주 그렇죠. 살 때 나중에 성과급 지급 목적입니다라는 네네네. 게 명시가 돼 있거나 또 우리 사주도 뭐 같은 개념일 거고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도 사실 이렇게 딱 나와 있기는 한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사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잘 쓰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주들이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활용해서 M&A 하거나 했을 때 주가가 반응하면은 주주들은 그냥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사주를 통해서 임직원 성과에 쓴다. 너무 좋은 일이죠. 사실. 그 다음에 자사주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또 임직원 성과에 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좋은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 뭐 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좋은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뢰다, 신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자사주를 가지고 아까 백기사 네. 정말 지분이 많은데 별 이유도 없이 백기사한테 슬쩍 넘겨요. 그래놓고 우호 지분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별로 주주들한테 별로 득도 안 되는데 이런 자사주 횡포에 대해서 엄히 사실은 꾸짖고 벌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 이제 전제 조건인 거고 그 외에 주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사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주총 특별결의 있잖아요. 이런 거 거치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거. 언제 주총 열어가지고 특별결의해요. 3분의 2 찬성인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주총 한번 열어가지고 특별결의 한번 그 업무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아주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이거 한번 하려면 되지도 않아요. 어쨌든 주주의 충실 의무라는 이사의 충실 의무죠. 이사의 충실 의무가 뭐 명문화가 돼서 이제 법안으로 들어갔으니 조금 그런 의식 개선과 서로의 신뢰를 쌓는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너무 강압적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너무 다
쥐어 막아버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뭐 지주회사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웬만한 큰 기업들은 다 지주회사 체제로 갔지 않습니까? 자사주를 악용한 그런 자사주 마법이 횡행을 아유, 했거든요. 많았어요. 지난 많았죠. 10수년 걸쳐서. 네.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사주를 써도 그 10수년간 자사주를 그렇게 나쁘게 쓴 거를 방치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뭔가 좀 이제는 뭐 이 자사주를 뭐 의무소각해야 된다. 너무나 간극이 심하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상식에 맞춰서 합리주의, 실용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저희 부장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예외적 보유 처분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조금 못했지만 기존 보유분 소급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권리 제한, 처분 방식 제한, 그리고 또 이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이런 것들이 뭐 자사주 마법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원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임원 과태료 부과라 함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뭐 자사주를 제대로 태우지 않았다. 자사주를 사기만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뭔가 방치해뒀다, 금고에 보관해뒀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사회를 조금 건드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이런 법안들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제일 중요할 테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주주의 가치, 주주의 권리가 조금 더 커진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가치가 좀 더 높아진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할 테고요. 또 사실 반대 입장에서는 또 재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이게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까지 의무화해버린다고 하면 조금 기업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기업이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빼앗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부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고요. 2부에서는 이 상법 개정이 적용됐을 때 어떤 현실이 닥칠 수 있는지 한 번 더 조금 더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